입학 연기, 취학 유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은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의 단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의 고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느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숙명적인 결정이 특교자 선정에 있다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의 고민은 아무래도 입학 연기, 취학 유예와 관련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새로운 학교라는 환경 속에 진입하는 것이고 또 사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들 참 많으시잖아요. 특별히 느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15년생 러블리니를 키우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도 이 고민은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지능 진단을 받고 난 그 후부터 지금까지 그 고민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은 저의 실제적인 몸부림이 담긴 영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우리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선택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특교자 선정과 관련된 선택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특수학교, 그리고 특수학급, 일반학급, 진학과 관련된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야기 나눌 우리 아이의 입학 연기, 취학 유예에 관련된 선택지가 있고요. 네 번째는 대안학교, 홈스쿨링과 같은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도 참 많이 받고 어머님들께 상담도 많이 해드렸는데요. 저는 어떤 정답을 가지고 상담을 해드리지 않고 오히려 이와 관련해서 고민해 보실 수 있도록 각각의 장단점과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한 설명들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이 모두 다르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환경 또한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 선택지의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에 대해서 결정하기보다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러블리니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러블리니는 1년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치열하게 고민했고 또 여러 가지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지금 우리 러블리니가 갖고 있는 성장 속도, 그리고 러블리니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지원, 그리고 러블리니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 등등을 바탕으로 해서 1년 연기를 선택하고 그 이후에 입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치열한 고민과 여러 가지의 생각 가운데에 저와 다른 선택을 하신 부모님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이 우리 아이에게 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나눌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입학 연기와 취학 유예에 대한 팁과 과정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연기, 취학 유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은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의 단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물론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이지만 초등학교에 입학을 1년 미룬다 라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신청과 절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단어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학교에서 이야기하실 때 이 단어를 명확하게 사용하셔야 더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입학 연기와 취학 유예, 어떤 것이 다른 것일까요?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 장소와 신청 절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입학 연기는 입학을 앞둔 모든 친구들의 부모님들 중에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모든 친구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10월부터 12월 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서 입학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절차 없이 1년 연기가 가능하십니다. 취학 유예는
입학 연기 시기를 놓치셨거나 입학 연기를 한번 신청하신 후에 또다시 연기를 원하실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할 동사무소가 아니라 배정된 학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입학 연기 때보다 서류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 취학 유예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그거에는 의사 소견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그 외에 우리 아이가 취학 유예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록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신청을 받은 학교에서는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심의위원회 안에서 우리 아이가 취학 유예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때 부모님이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소명하시고 설명하셔야 되는 장면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심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께 통보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통보해 드릴 때 취학 유예가 안 되실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또한 매년 신청을 하셔야지 취학 유예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입학 연기를 결정하셔서 첫 신청이시라면 동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학 연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절차상 수월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입학 연기 시기를 놓치셨거나 한번 입학 연기 신청을 하시고 또다시 연기를 하고자 하실 때는요, 배정된 학교에 신청하시는 취학 유예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직접 신청해보니 관할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의 단어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학 연기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불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하신다거나 혹은 교육청이나 학교에 문의를 해보라고 넘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취학 유예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거나 복잡한 절차를 또다시 수행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오늘 이야기들을 잘 인지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특교자로 선정되셨고 그 이후에 입학 연기를 결정하신 경우라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특교자 선정 배치 가운데에 TO가 없어서 자리하지 못한 친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입학 연기를 결정하셨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지원하고 또 어떻게 성장을 도울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성숙한 상태에서 조금 더 준비된 상태에서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잘 적응할 수 있겠죠. 오늘은 입학 연기와 취학 유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느린 아이를 키우면서 진학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 마음 굉장히 어렵고 무거우시죠. 그리고 특히 또래 아이들은 제때의 학교에 진학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시는 것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은 참 길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재수, 삼수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취업이 늦어져서 그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유학을 통해서 제때의 교육과정들을 진행하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전해놓은 교육과정과 기준을 끌려가듯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과정들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에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힘이 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이 길 혼자 걸어가시는 것 아니고요. 우리 경계를 걷다가 특별히 특수교사 보람쌤이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할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